우리의 젊은 태극전사들이 연장 혈투 끝에 나이지리아를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시간 5일 U20 월드컵에 참가 중인 U20 한국 대표팀이 아르헨티나 산티아고에서 열린 8강전에서 연장 전반 5분에 터진 최석현의 헤딩골로 나이지리아를 1대0으로 물리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체력과 피지컬을 앞세운 나이지리아의 공세를 전 후반과 연장전, 거기에 추가 시간까지 무려 130여 분이나 막아낸 대표팀은 단 한 번의 유효슛을 골로 만들어내며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U20 월드컵 2연속 4강 진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되었네요. 한편 이 경기는 스포츠 전문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한국의 극적인 승리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U20 월드컵 한국이 나이지리아의 연장승, 아시아 유일의 준결승 진출. 한국이 연장전을 제압하고 아시아 세종 유일하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우승을 차지했던 2019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진출이 되었다. 한국은 나이지리아에게 주도권을 장악당했지만 유일한 유효슛이 득점으로 연결되었고 상대의 맹공을 0점으로 막았다. 볼 지배율은 32대 46, 슈팅수는 4대 22였다. 현역 시절인 2003년 J리그 센다이에서 뛴 적이 있는 한국 대표팀의 김문중 감독은 경기 후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끝까지 견뎌주었다. 이 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며 표정을 무너뜨리고 울먹였다. 준결승은 9일 이탈리아와 대전한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의 번역이라 찬반수는 많지 않습니다. 축하해. 일본은 반성하고 어린 세대의 육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음 월드컵은 8강을 노릴 인재가 있어도 그 다음이 암흑시대가 된다. 축구는 공중파에서는 거의 중계하지 않아. 야구 중계는 공중파에서 중계하고 있고 한지도 이미 꽤 오래됐고 아이들이 축구 선수를 동경하며 거리에서 공을 차고 있었던 것은 벌써 20년 전. 여기서 위기감을 가지고 스케이트보드처럼 아이들이 뛰고 싶은 장소나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월드컵에 나갈 수 없었던 시절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축구는 중간에 광고를 넣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 점에서 야구는 17번이나 광고를 넣을 수 있으니까. 축구는 유료방송, 인터넷 방송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 분하지만 일본은 상당히 뒤처지겠구나. 경험적인 면도 그렇지만 해외팀의 주목도가 월등할 테니까 한국 선수들의 이적은 활발해질 거고 결과적으로 5, 6년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고 생각해. 영원한 한 수 아래. 이 말이 다시 현실화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을지 몰라. 한국밖에 언급되지 않은 기사지만 주목할 것은 일본과 같은 조였던 이스라엘이 브라질을 꺾고 4강에 올랐다는 점이다. U20 세대는 기술도 크지만 멘탈이 크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아시아 유일이라는 작은 틀에 얽매이지 말고 전체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을 다룬 기사에 대해 한국밖에 언급하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건 대체 무슨 짓이야? 알기 쉬운 삐딱함, 질투. 공격수는 좋은 선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수비수도 한두 명 정도 유럽에서 오퍼가 올지도 모르겠네. 다음에 이기면 4-5명 정도 유럽으로 스텝업 할지도 몰라. 에콰도르전은 3배 이상, 나이지리아전은 5배 이상의 슛을 당하면서도 쾌진격을 계속하는 한국의 끈질긴 축구에 감동했다. 이 연령대의 세계대회에서 이기고 올라가면 그것만으로도 경험치를 쌓을 수 있으니까요. 솔직히 부러워. 2대회 연속은 대단해. 이 근처 세대에서 다음 월드컵에서 활약할 선수가 나오겠지. 대단하구나. 젊은 세대의 활약은 나라를 고조시킨다. 순수하게 한국의 U20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한국이 특히 일본에 대해 약해졌다 라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세계에 대해 강한 쪽이 훨씬 좋아. 일본도 방심할 때가 아니야. 육성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병역이 스텝업의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아쉬워. 역시 나네. 이대로의 기세로 갈 것 같아. 이 결과를 보고도 협회는 모리아스 감독을 포함해서 일본인으로 갈 생각인가? 하지만 일본과 하면 역시 0대3. 준결승은 역시 무리겠지.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신만이 안다. 전대회 준우승이었는데 이 세대만 우승을 누릴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선수는 클럽이 내주지 않고 병역 보너스도 더해서 힘을 내니까. 일본은 다른 세대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냐? 또 이걸 한국 언론이 일본을 끌어들여 떠들겠구나. 한국이 아시아였어?
이탈리아를 쓰러뜨려라. 이제는 한국의 시대. 심판 매수는 끝난 걸까나? 불쌍하다 너. 뭐 하는 거야, 나이지리아. 좋은 시기에 좋은 경험을 쌓고 있다. 그 경험을 쌓지 못한 일본. 이 경험의 차이가 앞으로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독, 코치진, 일본 축구협회는 제대로 페인 분석과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길 바란다. 상대의 3분의 1 정도의 슈팅수로 승리. 경기 수완이 돋보이네. 뭔가 이겨내는 힘이 있네. 하지만 다음은 이탈리아. 어떠려나? 일본과 다르게 우수한 감독이나 스태프가 있기 때문이지. 이 세대 일본보다 한국 쪽이 훨씬 위인 것 같네. 유감스럽게도. 힘내 이탈리아. 아시아를 응원해야지. 이탈리아가 한 수위라 약한 쪽을 응원하고 싶지만 한국인가? 이기면 일본과 비교해서 시끄러워. 이탈리아씨,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그 악몽의 빛을 되갚을 때예요. 아 그래? 일본이 남긴 아시아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니 무리인가? 피식. 전 대회의 한국 대표도 준우승인 듯 합니다. 한국도 전 대회 준우승 아니었어? 너무 삐딱해서 너무 구려. 한국의 강함을 순순히 인정하지 못하면 축구팬으로서 끝난 거야. 데드윅 퀄리티. 그냥 강하네, 이웃씨는. 뭐 역시 이번에 우리나라는 너무 약했어. 우승을 목표로 힘내라. 다음은 이탈리아. 이탈리아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21년 전에 그 뇌물, 폭력, 기타 등등. 카테고리가 다르지만 여기에서 한풀이를 부탁드립니다. 뇌물, 폭력, 기타, 근거도 없는데 질투인가? 아직도 말하고 있는 건 내도익 뿐이니까. 한국 축하해 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워. 부럽습니다. 최근 U20 일본 대표는 결과를 남기지 못하고 있지만 A 대표는 결과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건 20살, 올림픽 세대 이후로 실력이 늘어나는 선수가 많기 때문이겠지. U18, U20, U22에 뽑혀도 사라지는 선수는 많으니까 탈락한 선수들은 이것을 양식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는 대학생. 대학생도 세계를 향해 자신의 플레이를 어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가치 있는 대회. 아시아 국가로서는 어딘가가 노력해준다면 내장의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U20은 가장 빠른 뉴스라기보다는 클럽에 주전이 되고 있는 선수가 많아 여기서 실적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일본의 조별 예선 탈락은 정말 아쉽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으로서도 한국의 실적이 목표가 되어 동기부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U20이나 국제대회는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패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테네, 베이징, 리우올림픽에서 패한 선수들 중에서 A대표의 주전이 나온 것처럼 무조건 이겨야 하고 지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 점에 정신을 차리면 일본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지리아 매체 사커넷은 아시아 호랑이의 기습 공격에 플라잉 이글스의 꿈이 깨졌다. 양팀은 실점하지 않으려고 했고 너무 신중했다. 한국은 연장 전반 5분 돌파구를 마련했고 득점했다. 나이지리아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세웠지만 한국의 수비를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대표팀은 한국 시간 9일 오전 6시에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우리 대표팀의 꿈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